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자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림 좀 아는 고양이 루이라는 아주 예쁜 그림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독자분들이 아마 이 책 보시면 네. 그림책이 원래 좋으면 그 작가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책을 그리셨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독자분들 대신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일단 책에 대한 질문 전에 네네. 그 많은 분들이 선생님 성함이 의자라고 돼 있어서 네네. 이게 본명이신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의자라는 인제 제 이름은 필명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 본명이거든요. 음, 그래서 인제 제 이름이 김의자인데 성을 빼고 제 이름을 음,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쪼끔 저의 어린 시절이 음, 좀 이름 때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좀 많았긴 해요. 네네. 네네. 그러면 의자라는 이름이 가진 뜻은? 사실 한자로는 음, 오를 의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네. 바른 사람, 옳은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름이 어쨌거나 가지고 있는 네. 그 임팩트가 워낙 있어 가지고 네네. 예, 한번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기억하지 네. 못했던 사람들도 제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았어요. 근데 작가로서 의자라는 이름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약간 음음. 사물의 이름이기도 하고 네, 좀 맞아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그리고 의자 본명입니다. 네네. 그리고 의자가 인제 지친 사람들이나 네네. 힘든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네네. 하니까 네. 선생님 책도 그런 순기능, 좋은 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인 것 네. 같아요. 제가 찾지 못한 의미까지 찾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인제 질문 좀 드리면 네. 그림 좀 아는 고양이 루이는 사실 어떻게 처음에 이야기를 구상하시고 그리게 되셨는지 예, 그 점이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뉴욕에 살 때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친구가 제 음. 룸메이트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에요. 근데 음.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너무 그 사진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진이었냐면 고양이가 상자 안에서 마치 꿀잠을 자듯이 음. 푹 잠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 사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룸메이트가 사준 비싼 캣타워나 루이의 집 이런 음. 거는 루이는 관심도 없고 아. 택배로 온 상자에 거기에 마치 그게 자기만의 방인 것처럼 잘 그 음. 공간에서 사각형 형태가 돼서 이렇게 자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음. 그림을 그리게 됐고 이 친구가 그런 상자 안에 자기만의 공간처럼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랑 룸메이트가 없을 때 이 공간에서 얘가 도대체 뭘 하고 지낼까 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 때문에 이제 루이가 뭘 하나 이렇게 제가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네네. 됐습니다. 네. 네. 그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 루이의 모습은 이 책 속의 거의 첫 장면에도 들어가 네네네. 있죠? 맞아요. 네. 네. 딱 그 장면이에요. 네. 네. 그 고양이를 네. 직접 뭐 기르시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사실은 저희 언니가 음. 누군가 버린 고양이를 데려와서 키운 게 지금 20 년이 다 돼 가거든요. 음. 그 고양이가 20 살이 다 되었고 그 고양이가 낳은 새끼 고양이가 17 살인데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음. 실제로 제가. 그래서 고양이는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음. 불러도 오지 않아서 좋아합니다. 불러도 오지 않아서. 네. 네. 그 도도함? 음.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선생님 이름처럼 여기도 네. 루이의 그 이름이 네. 어떤 이유 아니면 어떤 사연으로 루이라고 지으셨는지 그것도 또 좀 궁금한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네. 사실은 이 고양이는 루이는 처음에 콜롬비아 커플이 키웠다고 들었어요. 음. 근데 인제 이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못 키우고 다른 곳에 입양을 보냈는데 그분이
성장한 고양이를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좀 방치하고 약간 학대를 하게 돼서 이제 저희 룸메이트가 입양한 경우인데요. 고양이 이름이 이제 루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바꿀까 고민도 했는데 루이가 약간 루이 13세 막 이런 것처럼 왕도 있고 약간 소위 말하는 로얄 패밀리 막 이런 느낌, 왕자 같은 네, 느낌, 네, 맞아요. 그 느낌이 저희는 좋아가지고 얘가 조금 더 이름을 유지하자 그래서 루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 네네. 네. 이 친구가 묘하게 그런 음. 어떤 세면대 들어가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데려왔을 때 첫날이었으니까 루이를 찾아다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욕실 세면대 안에 들어가서 있었어요. 저도 지금 왜 걔가 거기 들어가서 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루이는 말썽을 조금 덜 피우는 편이긴 했어요. 왜냐면 얘가 정말 큰 고양이여가지고 등치가 10kg 정도 나가는 고양이였거든요. 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큰 고양이에요. 얘를 데리고 그 동물병원 갔을 때는 그 병원에서 자기네 병원에 방문하는 가장 큰 고양이라고 했습니다. 네. 와. 사실은 제 방은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항상 막아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루이가 워낙 크고 등치가 좋아서 문을 이렇게 일어서서 실제로 이 작품에 나오는 장면처럼 일어서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 룸메이트 작품에는 다 발도장도 찍기도 했습니다. 아, 선생님, 이 책 속에 보면 명아들이 상당히 좋은 네. 명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10컷 이상이 곳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명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네, 네. 그게 궁금하네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그 장면에 어울리는 명아들을 가능하면 골랐는데요. 예를 들면 루이가 이제 일어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에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꽝이라는 작품을 넣었어요. 네, 근데 네. 그 장면을 넣음으로 해서 루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 작품을 골랐고요. 그리고 이제 루이가 주변을 돌아다니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저녁 식사를 하는 그 네, 식탁 장면이 그쵸.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차리는 음식들을 루이가 먹고 사고를 조금 치고 이렇게 배불러서 누워 있는데 그 장면에는 최후의 만찬 작품을 넣어서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인데 조금 그 장면과의 연관성 이런 좀 흥미롭게 작품과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연출하려고 했어요. 네. 네네. 아, 그 한 장면 한 장면 그리신 게 네. 그냥 그리신 게 아니라 나름의 의도가 다 있었네요. 저는 그렇게 네네. 좀 연관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죠. 네. 네. 그래서 깡 같은 작품이 그렇게 의도하신 건지 저도 편집하면서도 정확히 몰랐는데 네네네. 설명 들으니까 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네. 특별히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아니면 이걸 그린 화가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서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 장면들 중에 고르자고 하면 마티스 작품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이제 루이가 정원에 들렸다가 우연히 발견한 신기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작업실이 마티스의 작업실인데요. 사실 실제 마티스 작업실과 거의 흡사한 형태예요. 예. 사실 마티스라는 작가는 저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했지만 재밌는 또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이 작가는 원래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계속 법학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본인은 그림을 배운 적이 없지만 옆자리에 있던 환자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흥미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25 정도 됐을 때 그림을 늦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그림이 첫 전시를 했을 때 호평을 엄청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야수파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처음에는 그 작품을 좀 좋지 않게 봤던 거죠. 그리고 모델이 되어줬던 부인조차도 자기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요. 근데
마티스는 사실 사실적으로 그린 작가라기보다 이 대상을 보고 느꼈던 느낌, 감정 이런 걸 좀 솔직하게 그린 작가였거든요. 아마 네. 그래서 부인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작품이 조금 마티스 그 스튜디오에 많은 작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티스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때 그 병실에서 그림을 그렸던 그 다른 작품은 무엇을 할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네. 마티스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네. 인생은 우연하게 그쵸.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다른 또 길로 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네. 예. 그러면 그 그림을 직접 배운 적이 없는 마티스가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화가가 되기까지 그 마티스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어떤 매력이나 다른 작가와의 좀 다른 지점?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마티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늦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많이 익히고 그림 그리는 스킬을 어떤 방법을 익혀서 그린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그리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강렬한 색채들을 많이 사용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에너지로 많이 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은 비교적 단순한데요. 그리고 이 작가는 제가 작가로서 또 되게 매력 있다고 느꼈던 부분은 나중에 암을 앓고 그림을 작업하기 힘든 상황이 와요. 그래서 자기 조수, 이제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가위로 이제 색종이를 오려서 콜라주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 콜라주 작품을 계속 진행을 해서 나이가 계속 들어도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는 작가이기도 해서 아주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얘기 네. 들으니까 마티스 그림 네네.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 예전에는 네. 붓으로나 아니면 수작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작가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 작업이나 보정 같은 거는 디지털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제 의자 작가님은 좀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수작업으로 다 끝을 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그렇게 해보시니까 이제 디지털 작업과의 어떤 차이에서 차이? 오는 단점이나 장점 등이 뭐가 있는지 등을 좀 듣고 싶네요. 사실은 제가 디지털 작업을 잘 못해서 수작업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수작업을 조금 더 고집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책을 좋아해서 그림책을 많이 사기도 하고 또 실제로 SNS나 이런 거 통해서 다른 작가들 작품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 경험이니까요. 경험으로서는 수작업은 그 책을 구매했을 때 한 번 보고 또 시간이 지나도 또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제가 또 디지털 작업도 멋있고 하지만 저는 2번, 3번 보게 되는 작업들이 수채화 작업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조금 더 자주 봐도 질리지 않는 제 경험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책을 만든다면 처음에 보기엔 좋지만 2번 안 보는 책보다는 한 번 보고 2번 보고 또 3번 볼 수 있는 책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수채화로 작업을 좀 하고 싶었고요. 네네. 단점은요. 이제 수정이 어렵다는 게 아주 큰 단점이에요. 사실 디지털 작업도 굉장히 많은 노동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고칠 수 있다는 마음의 안심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수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편한데 수작업은 한 번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부담감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과정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는. 근데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 다시 보게 하는 매력도 있지만 네. 요즘 사실 디지털 도구들이 많잖아요. 휴대전화라든지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들을 빨리빨리 사진 찍고 복사해서 쉽게 가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수작업은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이 작품, 완성된 작품을 갖기까지 시간이 좀 함축되는 느낌? 네네. 그런 느낌들이 조금 좋아서 조금 당분간은 저도 계속 수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뭐 디지털 작업에 또 매력과 좋은 점도 많지만 그쵸, 의자 네. 작가님은 어쨌거나 수작업을 당분간은 하시고 싶다. 아, 네. 예,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미래에 학가가 되고 싶어하는 네네. 그림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많은 그런 아이들이 또 이 방송을 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그 저희가 보통 보면 글쓰기를 처음 배울 때 다른 네. 잘 쓴 작가들의 글을 이렇게 따라서 쓰는 필사 작업을 하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네네. 하거든요. 그림도 좀 이렇게 다른 잘 그린 작가의 그림을 따라 그려보는 것들이 그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도움이 되기는 해요. 저도 사실은 한참 그림을 배울 때 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 작품을 그대로 따라 그려보기도 했고, 네. 제가 지금 이 그림 좀 하는 고양이 루이 할 때도 보면 맨 뒷장면에 갤러리 장면이 있어서 다른 작가 작품들을 그려야 했어요. 사실 다른 작가 작품들을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습관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티스 그림은 단순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따라했을 때, 이 사람이 인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조금 알 수 있어서 네.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필사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하나의 훈련이고 연습이지 자기 작품이 아니에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배우는 과정의 훈련이나 연습으로는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기 그림을 그리는 게 자기가 스스로 그려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림 따라하지 말고 그냥 그려보고 싶은 대로 뭐 나뭇잎을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지 말고 네. 붓 가는 대로 해보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나라가 아니라 네네. 런던에서 또 하시고 뭐 뉴욕에도 가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좀 재밌는 또 에피소드나 우리나라 그런 환경하고 다른 부분들에서 오는 또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또 재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네. 사실 뉴욕에 갔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냈고요. 대신 제가 스스로 그 시간을 영어만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근데 그때 그렸던 그림들을 그리면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좀 더 해보고 싶다 해서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런던에서 그림을 배웠는데요. 학교가 미술 교육의 경험은 아무래도 런던에서 본격적으로 한 건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한국과의 차이점? 수업 양이 적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녔는데 일주일에 수업이 한 번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수업이 너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율성이 중요해. 네가 스스로 뭘 해나가야 돼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대신 남은 시간에 해야 될 과제들, 내가 탐구해야 될 일이 좀 많았는데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는 동기부여가 좀 안 되기도 해요. 내가 어떤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면 자율적으로 그쵸, 많은 맞아요. 탐구를 하겠지만 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그냥 가기도 하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일러스트 작가로서 런던의 생활이 가장 좋았던 거는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동 문학의 역사가 그 생활 속에 녹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할머니가 보고 그 할머니가 그 딸에게 주고 그 딸이 또 할머니한테는 손녀죠. 자기 딸에게 주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서 그 문학을 즐기는 게 자기네들 문화 속에 좀 깊게 배어 있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즐겁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전통 속에 견고한 전통 속에 제가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자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그림책 작가로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게요. 그 할머니가 읽던 책을 손녀까지 물려서 보는 그런 문화는 좀 부럽기도 하고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림책을 워낙 좋아하는 독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더더욱 우리도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네. 네, 생각하고 제가 그런 있습니다. 작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있고요. 네,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그때 공부하실 때 매일 네. 한 장씩 그렇게 꾸준히 그리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것도 보통 의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아, 네. 그때는 조금 힘들기도 했어요. 생활이 막 이렇게 피곤하고 이런 날은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네. 저의 다른 그림의 어떤 제 생활을 어떤 역사로 보는 듯한 느낌? 그런 네네네. 느낌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목표가 뚜렷하셔서 더 네, 그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작가님께서 학창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화가의 작품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많은데요. 네. 딱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 그림 좀 하는 고양이 루이에도 나와 있는데 르네 마그리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서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음. 그림하고 가짜 거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음. 사실 마그리트는 보기에는 쉬워요. 왜냐면 파이프를 그려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려요. 누구나 보면 이거 파이프인데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리는데 밑에다가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을 보게 되면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파이프가 아니지? 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림이 뭘까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작가여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이 파이프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그림인가? 진짜 파이프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질문을 일으키는 작품을 좋아해서 네. 마그리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마그리트 그림을 이렇게 맨 뒤에 네네. 예, 약간 패러디해서 네네. 이것은 누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넣으셨나 봐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좀 아는 고양이 루이 보고 나서 네. 사실은 이제 뒤에 또 이 의자 작가님이 어떤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실까 기대하는 네네. 예, 독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어떤 그림책을 또 루이가 나오는지, 그리고 네. 루이가 나온다면 어떤 그림책으로 또 만나실 건지. 네.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에 좀 그려보고 싶은 거는 캠핑을 좀 하는 고양이 루이를 그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 박스 안에서 이렇게 꿀잠을 잤던 루이처럼 어느 날 차 안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차가 출발을 해서 캠핑장으로 간 루이가 뭐 계절과 시간과 자연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그런 느낌들을 그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 네. 캠핑하는 루이도 좀 네. 상당히 볼거리가 많고 네네. 예, 즐거울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기대됩니다. 제가 또 워낙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네네. 루이가 이제 약간의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어떤 호기심과 어떤 탐구 생활을 또 할 수 있을지 네,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을 함께 볼 이제 엄마, 아이들, 선생님한테 좀 이 책은 이렇게 읽고 이렇게 즐기시면 좋겠다라거나 뭐 하시고 싶은 하고 얘기가 싶은 말이요? 있으면 네. 사실 이제 책이 나오고 얼마 안 됐지만 그 리뷰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조금 들었는데 처음에 루이 책을 보고 맨 뒷장에 갤러리 장면 때문에 미술 작품들을 찾느라고 다시 봤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기는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기는 네.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 책은 그림이 많고 글이 조금 없는 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이 루이긴 하지만 루이가 여기저기 숨어 있는 루이를 찾다 보면 그림 구석구석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무대의 주인공이 딱 한 사람, 한 중앙에 있는 거라기보다 그 배경이 되는 것까지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림책이라는 게 좀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유식한 말을 하자면 요즘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시각적 문해력이라는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글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림을 보고 이미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알아내는 능력을 뜻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전에 유아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시각적 소통 네, 능력으로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글이 없다고 해서 이거는 쉬운 책 이렇다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다양한 그림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사물들, 이야기들을 좀 구석구석 이렇게 탐험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은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랫동안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도 네, 괜찮을 네, 것 네. 같아요. 아, 네. 너무 스토리에 집착해서 막 빨리빨리 네, 읽어주려고 넘기지 말고 꼼꼼히 그냥 구석구석 보면서 즐길 수 있게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보여주시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아, 그거는 진짜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욕심을 가지고 이거에서 뭔가 하나 뭐 묻거나 답하면서 뭔가 얻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 안 하고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시는 얘기 같아서 좋네요. 네네. 지금 룸메이트는 아직도 뉴욕에 살고 있거든요. 다른 고양이 2마리 더 데리고 지금 뉴욕에서 지금 살고 있어서 가끔 사진이 와요. 가끔. 그 루이는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데뷔한지는 알고 있을까요? 모를 것 같아요. 데뷔한 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내주고 싶어요. 사실은. 좋아하겠네요.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루이가 알아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 더 좋은 작업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